안녕하십니까. 텔코와 인더스트리얼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표 파트너입니다. AI 시대 M&A 전략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급성장하는 AI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분은 최근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앞에서 AI라는 주제를 여러 번 언급해 주셨고,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의 메인 키워드도 AI, 지난달에 열렸던 미국 CES 주제도 결국은 AI였습니다. 잠깐 과거로 되돌려 보면 2007년, 8년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고 안드로이드 폰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미래 산업이었죠.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게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I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공기처럼 지금 현재 바뀌고 있고 조만간에 좀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대표 주자, 누가 뭐라 그래도 오픈 AI죠. 시작된 지 서비스를 딱 하자마자 5일 만에 100만 명, 2개월 만에 1억 명, 지금은 더 훨씬 많이 늘었죠. 실제로 이번 달 현재로 10개월 전보다 회사의 가치가 3배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 회사가 3배를 10개월 만에 상승했다? 쉽지 않죠. 왜 그러면 저 회사의 주가가 저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빨리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AI는 AI 자체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전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화이트 컬러, 저희의 전문직 서비스를 제일 많이 대체할 게 AI다. 저희도 회계법이긴 하지만 저희 서비스도 상당히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액센추어 보고서를 보시면 모든 인더스트리의 거의 효율화를 2배 가까이 달성한다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제일 오른쪽 위에 전문가 서비스는 당연히 변호사, 의사, 건축 설계사, 이 서비스들을 자료 조회를 통해서 좀 더 적합한 솔루션을 저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거의 자동으로 내줄 가능성이 지금 현재도 높고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서 콜센터 직원을 AI로 대체했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고, 그거는 단지 시작이었던 것 같고,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투자, 사실 AI가 더 잘할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를 실제로 AI가 한다 그러면 체스나 바둑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 헬스케어, 데이터의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에게 딱 적합한 치료법, 예방법 누구보다 잘 만들어 줄 겁니다. 의사한테 물론 가긴 가겠지만 의사가 AI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아마 솔루션을 좀 더 정확하게 주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오픈 AI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소라죠, 소라.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자연어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밤거리에 일본 동경에 걷고 있는 여자를 보여줘, 동영상을 보여줘. 그냥 1분 안에 그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거의 영화를 찍듯이. 이런 서비스는 지금 현재 게임 회사 또는 엔터 회사, 이분들의 또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죠. 더 밑에 있는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는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이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AI 관련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1위죠. 그리고 다 AI 한다 그러면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서 투자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중국도 생각보다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글로벌 2위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미국만 해도 레귤레이션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다 끌어다가 AI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단히 빨리 적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쭉 보시면 6위쯤 있습니다. 뭐 6위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민간의 투자 M&A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 하시는 돈의 규모가 1, 2, 3, 4, 5위 대비해서 상당히 작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AI라고 했을 때 보통은 밸류 체인을 피라미드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AI의 제일 기반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엄청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제일 강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플레이어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지금 제공하는 뭐 특히 대장주 엔비디아 뭐 최근에 시가총액이 뭐 미국에서도 한 2, 3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있고 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 많이 하죠. 이 모델에 제일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 경영권을 거의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주자의 오픈 AI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2위 업체 정도 되겠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저 회사가 저 글로벌 나름 2위 업체고 오픈 AI의 스타트업의 창립 멤버들이 나와서 일찌감치 또 만든 또 다른 회사입니다. 저 회사 등등은 앞으로도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일 위에 사실 저희가 LLM 모델이라고 하지만 실생활에 와닿으려면 우리가 뭐 아이폰에서 그 앱스토어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아 쓸 때 제일 큰 효용을 느끼잖아요.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들이 더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라미드의 밑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쪽의 M&A 트렌드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장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위에 부분이 인프라 회사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구글 등이 더 위에 있는 아까 오픈 AI 또는 클로드라는 자기만의 또 그 LLM 모델을 개발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등이 A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위에 있는 앱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에코시스템에 더 많은 참여자가 생길수록 본인들의 파이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플랫폼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죠. 왼쪽에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던 내역이 나오는데 투자액이 13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국 회사가 뭐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두 번째, 아마존하고 구글이라는 회사, 여기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속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저 회사들이 투자한 데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저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빌리언 달러 투자가 기본입니다. 뭐 빌리언 달러 투자라고 하니까 사실 한국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좀 의문은 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SK텔레콤도 엔스로픽에 이미 작년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돈 규모는 저 구글이나 아마존만큼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런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회사도 이미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그건 그 동네 얘기겠지 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추가로 뭐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는 최근에 엔비디아, 여기도 자체 LLM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여기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도 독자적인 또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표는 최근 1년 동안 오픈 AI가 투자한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뭐 이게 주로 시리즈 투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피투자 업체의 사업 내용입니다. 제가 앞단에서 AI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의료, 법률,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바로 투자를 해서 자기 생태계 안에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챗 GPT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챗 GPT 스토어라 그래서 본인의 LLM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의 에코시스템이 여러분들한테도 조만간에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두 가지가 글로벌 M&A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의 강자, 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이런 회사들이겠죠.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저 인프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여력도 있어서 뭐 남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코GPT 등등을 이미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 다만 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좀 한국의 M&A의 특징은 미국과 틀리게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글로벌로 그 분야. 여기에 대한 투자까지 풀스택으로 좀 손을 뻗치고 있다가 글로벌과의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필요사라는 AI 페미니스트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고요. 추가로 카카오도 리벨리온, SK텔레콤은 사피온, 그리고 KT도 역시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저거를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는 그림으로 투자도 하고 자기 본인의 비즈니스 좀 더 확대하는 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대차조차도 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패밀리스 업체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M&A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M&A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M&A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지금 현재 저희가 느끼는 공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는 거는 꽤나 높은 확률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는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점프인해서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실 아까 오픈 AI 기업 밸류 10개월 만에 3배가 된 거 보셨죠? 그 금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벌써. 그러면 그렇게 고밸류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기엔 늦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에서도 아직 AI 골드러시라는 말을 공공연히 쓰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할 수 있는 영역들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고민을 하시고 뭐 들어가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오픈 AI 한국에서도 서비스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한글도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은 뭐 그럼 별로 투자할 게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글이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유럽에는 그런 검색 회사가 없어서 반독점법 등등 이슈가 생기면 항상 구글을 어떻게든 뭐 후려치려고 하죠.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구글 서비스를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서비스 물론 좋아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에 맞게 소구하는 좀 더 특화된 서비스에 좀 더 열광하는 편이거든요. 그 시장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장만 어느 정도 먹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의 또 추가적인 니치 마켓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세 번째 생각이고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애플리케이션들 이건 약간 너무 VC들의 영역 또는 소규모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정도 투자로 만족을 못 하실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생태계 피라미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한국의 트렌드에서 팁을 이미 드렸습니다. 좀 더 바닥까지 백엔드에 더 끝까지 내려가셔서 검토를 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엔비디아 공급이 딸린다고 난리치고 있죠. 하이닉스
어차피 엔비디아 칩은 어차피 하이닉스 HBM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또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 저는 AI에 관련돼서 아까 하이닉스 HBM이라든지 팹리스 회사라든지 이런 좀 더 바닥까지 내려가는 백엔드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좀 더 리스크는 적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자금도 좀 더 대규모가 들어가고 이런 투자할 대상들이 분명히 여러 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AI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좀 궁금하신, 제가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잘 팔로우해서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